안녕하십니까. 오성부동산TV 공인중개사 장정호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모든 제한 없이 비과세 받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 2년, 거주 2년이 돼야 이제 12억까지 이제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데, 이 보유 기간이나 이 거주 기간이 2년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이제 이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5가지가 있고, 또 보유만 또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2가지에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유 거주 제한이 없는데요. 이거는 건설 임대주택이죠. 그러니까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이제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이제 이게 그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서울도 있지만 뭐 이제 수도권인데 이제 많이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이제 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과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은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죠. 5년. 자, 여기까지 이제 임차인으로 지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분양 전환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당시 5년은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었지만 이건 사실 소유권이 이거는 국가이거나 아니면 뭐 LH, SH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양을 전환해서 소유권을 받아서 내가 2년을 이제 살다가 이걸 매매 양도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받고 내가 이걸 6개월 안에 이제 이걸 매매했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그 2년 보유 거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5년 이상만 거주한 임차인으로 살았더라면 이제 비과세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내가 세를 한 5년을 살았다가 내가 이거를 이제 매입했다. 이거는 이제 아니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분양 전환 공공 건설 임대주택 에 따른 이제 이 주택일세 경우에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그 다음에 팔아도 이제 그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특례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익사업 등에 의한 이제 협의 매수, 수용을 이제 됐을 때 이제 보유라든가 거주 제한 없이 이제 하겠다. 단 내가 이 지역이 이제 수용되는 거를 알고 이게 이 구역은 이제 이거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양도세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제 주택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여기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여기 1년을 거주하고 지금 보유 중인데 이게 이제 수용이 이제 이게 결정이 돼서 협의 매수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용이 되면 이제 이게 보상을 받죠. 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도 대가가 있으면 양도로 보죠. 자, 양도를 했을 때 정부에서 또 보상받았으니까 양도세 내라고 이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수용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여기서 1년 아니라 뭐 10년이라도 살게 되면 당연히 난 비과세가 되는데 이런 처지에 여기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건 이제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해외 이주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민이죠, 이민. 이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제 이 이주와 관련한 비과세 요건인데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이제 보유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전원이 출국을 하고 출국일부터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양도할 것. 그 다음에 또 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를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바로 다음 날부터가 이제 이게 비거주자가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팔아야 되느냐? 또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예계와 통상부에서 이제 해외 이민이 이제 그 신고가 확정이 되면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급부터 1년인데 1년 안에 이제 이거를 양도를 하고 나가면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출고하는 경우는 2주택 모두 과세가 되고, 또 상속으로 지분으로 다 있어도 이건 안 됩니까? 1세대 1주택 상태에서만 이제 보유 거주 없이 이제 이 비과세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1년 이상 이제 국외 거주가 필요한 이제 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재원으로 이제 뭐 파견이 된다든가, 이제 이럴세 세대 전원이 출국 시 이제 보유 거주에 제한 없이 해준다. 이민하고 좀 비슷한 요건이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그러니까 출국 전에 이제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만 이제 이게 소유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되고,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똑같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것.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외이주인데, 근데 사실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주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민을 많이 갔지만 요새는 다시 역이민이 되는 상태니까 아마 지금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유거주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이제 요새 그 많이 이제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그러죠.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제 이주하는데 이제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건 되겠습니다. 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무상 형평. 내가 이제 여기 서울 본사에서 뭐 부산 또는 뭐 지방으로 이제 이게 지사로 다 발령이 났어요.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내가 거기 지사에 가서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본사 발령이 났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럼 이 집을 팔고 오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럴 경우는 이제 이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년 6개월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이제 보유도 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근무상의 형편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내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또 병이 또 완치가 돼서 또 했을 때는 또 이것도 다시 이제 그 매매를 하고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폭이죠, 학폭. 자, 학폭으로 해서 이제 또 수도권 밖으로 또 아이를 전학을 시켜서 거기다 이제 했었는데, 뭐 아이가 이제 1년 후에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게 그 요건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이걸 이제 팔고 들어올 때 이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근이 이제 가는데 다른 시군을 하더라도 이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은 과세, 통근 불가능한 지역은 비과세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리라든가 시간, 교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세무서장이 이제 판단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서는 재학증명서가 필요할 거고 회사원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여행 갔을 때는 이제 요양증명서 서류와 이제 주민등록번호이 이제 제출해서 이런 이제 보유라든가 거주에 제한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인데 요거가 이제 언제냐면은 2017년도 이게 8위 대책이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때 서울이고 수도권은 한창 가격이 상승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뭐 아이들 앞으로 또는 본인들 앞으로 많이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벌칙에 아니 지방에서 이게 사서 2년만 보유하면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눠놓은 게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죠. 민간 임대 사업자. 이래 이제 우리가 그 꼴을 못 보니까 이래 이제 2년 거주를 해. 그럼 지방에서 거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거주를 못하면은 임대 사업을 해라. 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그때 중008년 단기 4년. 자, 요때 이렇게 해서 4년하고 8년 이게 임대하면은 우리가 거주한 걸로 봐주고 다주택자 중과도 빼주고 종합부동산 배제해주고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서 하나의 부양책을 썼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당시에는 5%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뭐 세월료도 좋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집값이 계속 상승이 되니까 이게 또 주범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그 대책을 내놨죠. 자, 이제 이게 9.13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9.13 대책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12, 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너희들이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게 매물이 이게 이제 잠김 형상이 나오니까 너희들이 주범이야. 그래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혜택을 안 줄 거야.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이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런 이제 혜택을 주고 그 이유는 안 해줄 거야. 그다음에 아파트도 안 해줄 거야.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해.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인해서 그때 항상 이제 많이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규제책이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2년 하면은 비과세를 받는 그러한 이 것에 대한 이제 조치로 나왔던 게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대한 그런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뭐 4년 뭐 단기 그다음에 준공급이 모두가 없어졌죠. 자, 다음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제외를 시켰죠. 2017년도 이제 8위 대책 이전에 이제 취득한 주택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보유만 2년 했으면은 이제 뭐 그냥 뭐 입혀가세를 팔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양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8위 대책 2017년도 8위 대책. 자, 분양을 해서 이제 계약을 분양이거나 매매를 해서 자 6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6월 뭐 27일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잔금을
8월 30일로 잡았다. 이러다 보니까 이 파리 대책이 딱 나왔죠. 그러면은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이건 이제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이 이제 그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비과세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였었는데, 여기 봐서는 해줄 것 같은데 요 뒤에 보면은 좀 이제 이게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을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무주택자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할 당시에 이 1세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분은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입주를 해야 되겠죠. 실입주 안 하면은 이거는 비과세 안 해준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 6월 9일 날 이제 이게 분양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6월 27일, 28, 29부터 계약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2020년 9월이나 이렇게 10월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는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소유권 이전이 이제 9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거주 2년을 안 하시고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로다 이게 이제 이거를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난 거를 이제 뭐 줍줍을 했다. 그래서 1세대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분양 신청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은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거주를 안 하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그래서 이때가 그 파리 대책이 사실 그 이제 규제의 시작이었었는데요. 그래서 파리 대책에 의한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금융이라든가 대출 축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또 카페까지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이게 그 대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주 제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파리 대책 이전과 이후에 이러한 이제 했을 경우에는 그 무주택자만 이제 이게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건설 임대주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분양 전환 5년 이상만 이제 거주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그 이튿날 팔아도 이제 비과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용이었었죠. 수용은 협의 매수를 해서 내가 구입한 지 1년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게 수용이 없으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가다 보면 비과세 되는데, 수용으로 인해서 기간이 안 됐더니 양도세 나는 거 형평세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용도 이제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하고 이민, 비거주 상태에서 이제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이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상 형평, 본사에서 지방 발령,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이제 1년 이상은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근무상 행평, 그다음에 학폭, 그다음에 질병, 요양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인정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이 양도세 혜택을 비과세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자, 8일 대책 전에 그 지방에서 이제 이 주택 구입이 많아진 분들이 그냥 뭐 보유만 2년 하고 비과세를 받아가니까 그때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해서 해야 이제 그 실거주 2년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단기 준공공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이제 했을 경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뭐 9.13이던가 12, 16 대책원에서 이제 혜택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보유만 하고 거주 없이 이제 이게 혜택을 받는 되고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도 이제 조정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제 이 비과세를 받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8.2 대책 전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이 이제 이렇게 8.2 대책 후에 됐을 경우에 1세대가 있으면 과세,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거주기간 없이 이게 비과세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거주 제한 없이 받는 경우 5가지와 그 다음에 1년 보유만 거주 기간 없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이제 2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오성부동산은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에서 초창기 구역 지정서부터 입주까지 또 현재까지 한 자리에서 영업하는 재개발 전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스스럼 없이 이 번호로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